여러분,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노드입니다. 노드로 점을 찍어서 패스를 연결을 시켜서 드로잉을 하는 게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럼 이 노드를 만들어내는 툴은 뭘까요? 네, 바로 펜툴과 펜툴로 만들어낸 노드를 조절할 수 있는 노드 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펜툴과 노드 툴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호랑이 얼굴을 그려봤는데요. 이 파일은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서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얼굴을 그리기 전에 간단하게 펜툴과 노드 툴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펜툴 단축키 P로 펜툴을 꺼내셔서 클릭을 해보시면 노드가 찍힙니다. 그리고 이 노드가 연결된 선이 패스인데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직선의 패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핸들이 나오면서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이 노드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핸들이 싱글 핸들로 바뀌면서 직선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을 리셋을 하고 싶으시면 노드를 노드 툴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펜 툴로 다시 드래그를 해주시면 핸들이 리셋되면서 좌우 대칭의 핸들로 곡선을 다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핸들을 제어를 하고 싶으시면 펜 툴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핸들이 없어지고요. 다시 드래그 해주시면 핸들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드 툴로도 핸들을 뽑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드 툴로 원하는 패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패스 위에서 노드 툴을 클릭을 하시고 위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핸들을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툴로 핸들을 조절을 해서 곡선의 모양을 다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곡선은 노드가 3개인데 오른쪽 곡선은 노드가 2개 뿐이잖아요. 노드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패스 위에 올리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노드를 하나 더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는데요. 핸들 하나만 움직이고 싶으시면은 Alt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핸들 하나를 잡고 당겨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을 하나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툴로 드로잉을 하실 때 중요한 게 펜툴로 이렇게 노드를 찍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꼭 마지막에는 펜툴 끝에 동그라미가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셔야지 딱 닫혀있는 완벽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펜툴로 오브젝트를 그리실 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를 스트로크로만 사용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필러 채운다고 하셨을 때는 이 떨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동그라미가 뜨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피니티 디자인의 경우에는 노드를 정확한 위치에 올리시면은 이 노드가 자동으로 붙더라고요. 이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만약에 펜툴로 드로잉을 하시다가 다른 작업을 또 드로잉을 하시다가 이 오브젝트에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 펜툴을 선택을 해서 찍으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와 별표가 같이 있는 아이콘이 뜨잖아요. 이럴 때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찍어 보시면은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노드가 선택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펜툴을 올리시면은 슬러시 표시가 뜨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완벽한 붙어있는 패스를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노드가 선택되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드를 꼭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원을 만들고 싶으실 때 원의 반 크기만큼 사각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지금 제 인터페이스가 커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디바이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전부 잘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다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잘린 부분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두 개의 노드를 선택을 해주셔서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은 조인 커브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닫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노드를 하나 삭제를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는 노드를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핸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노드 툴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핸들을 없애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닫혀있는 노드를 다시 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노드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은 액션에
브레이크 커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노드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 또 곡선과 직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곡선을 줄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Shift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컨텍스트 툴바에 보시면은 컨버트 투 스무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들을 없애주고 싶으시면은 선택을 하셔서 컨텍스트 툴바에서 컨버트 투 샤프를 하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호랑이 형태를 라인으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은 제가 스케치랑 배경 컬러는 잠궈놨고요. 이 타이거 페이스라는 레이어에다가 한번 펜툴로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단축키 P를 선택을 하시고 가장 끝 지점에 꼭지점 부분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이어서 해줍니다. 이 호랑이는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반만 그리고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짝 곡선이 있죠? A 선택 툴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살짝 곡선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Alt 키로 복사를 하셔서 툴바에 보시면은 플립 호리존탈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반전을 시켜주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A 노드 툴로 노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위에 액션에 보시면은 조인 커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인 커브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는 꼭지점에 다시 클릭을 하시고 스냅이 켜져 있으면 조금 더 잘 잡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곡선이 있으니까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곡선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또 포인트를 찍어서 드래그를 해주셔서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펜툴 끝에 동그라미가 뜨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닫아줍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가려질 부분이라서 조금 넉넉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줌을 조금 당기셔서 핸들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염도 꼭지점을 잡으시고 여기서 그냥 클릭을 하면은 곡선이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다시 노드를 클릭을 하셔서 핸들을 하나 지워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직선으로 손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를 해주시고 다시 핸들을 하나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다음 꼭지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 번에 가면 다행이긴 한데 한 번에 곡선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일단은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시 A 노드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스 위에 클릭을 해주시면 노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끝 지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위에 툴바에 보시면은 와이어 프레임 뷰 모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뷰 모드로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Alt 키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반전을 시켜주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 같은 경우에는 도형 툴로 만드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이 삼각형 부분만 도형 툴로 만들고 나머지는 오늘은 펜 툴 연습을 하는 날이니까 펜 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 같은 경우에는 M으로 도형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도형 툴은 노드가 조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엔터로 노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노드를 잡고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코 끝부분이 둥글지가 않고 살짝 뾰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을 조절을 해주셔도 되지만은 핸들을 아예 없애주신 다음에 노드 툴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도비 일러는 노드를 삭제를 하면은 패스가 열리게 되는데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자동으로 패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의 이 기울기 부분도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를 Alt 키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반전을 시켜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연결하실 노드를 선택을 해서 조인 커브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열려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조인 커브스를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조인을 해주지 않으시고 열려 있으면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려있는 부분은 꼭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옆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옆에 콧 부분도 항상 펜트 끝에 동그라미가 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이 부분은 곡선을 뽑아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반전을 시켜주시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아래 턱 부분도 그냥 사각형 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을 눌러서 사각형 툴을 뽑으신 다음에 이 코 가운데에 있어야 되잖아요.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은 정렬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잡으신 다음에 Alt키로 그 기준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좀 진하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얼라인에서 얼라인 센터를 해주시면은 중앙으로 위치를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조금 다듬어 주시고, 사각형의 위치를 잡았으면은 이 끝부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끝부분을 올려주려고 하면은 일단 컨트롤 엔터로 노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가운데 잡아주는 노드가 있어야 되겠죠? 노드 툴로 클릭을 하시면은 노드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코너 툴을 한번 써볼까요? 코너 툴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런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로 곡선을 만드는 것과 코너 툴로 곡선을 만드는 거의 차이는, 눈을 보시면은 클릭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핸들을 뽑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윗부분은 직선을 남겨둔 상태에서 곡선을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은 직선으로 뽑으신 다음에 밑에는 전체적으로 둥근 곡선이 있죠? 이럴 때는 핸들을 이용을 하셔서 곡선을 뽑아 주시면 되고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살짝 안으로 들어와 있네요. 윗부분에 노드를 선택을 하셔서 코너 툴을 주시면은 직선이 유지되면서 모서리를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눈썹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로 살짝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그냥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곡선을 뽑아주고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 또 직선을 뽑은 다음에 다시 핸들을 뽑고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냅이 걸려 있다 보니까 형태가 잘 안 잡히네요. 스냅을 없애주시고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을 누르셔서 원 도형 툴을 꺼내셔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보시면 살짝 윗부분이 잘려 있잖아요. 이건 제가 마스크를 씌워준 거거든요. 마스크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나머지 디테일도 만들어 줄게요. 이 문양도 반만 만들고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조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스냅이 너무 세서 잘 깔끔하게 안 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마스크를 씌워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무늬를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은 채색을 한 다음에 마스크까지 다 씌우고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귀를 보시면은 이 형태대로 펜슬로 그리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큰 형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걸 면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면을 잘라줄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스트로크 상태에서 자르니까 스트로크가 완전 조각조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귀를 Shift X로 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가이드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저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커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디바이드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면이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쪼개진 게 보이시죠? Shift X로 스트로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셔도 되는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이프 툴로 살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눈과 귀랑 무늬는 색을 채운 다음에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